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지방행정 이순환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종합반 학생들은 제가 이순환은 듣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듣지 말라는 것은 실강을 듣지 말라는 건데, 예, 실강 대신에 여러분 시험은 꼭 좀 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시험 치시면서 감각을 좀 익히시고요. 그다음에 뭐 인강을 들으시더라도 좀 빠른 속도로 들으셔도 되겠어요. 제가 학생들한테 이렇게 개별적으로 친한 학생들 전화해가지고 물어보거나 이제 카톡을 물어보면 하루 종일 피세만 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피세 공부하시면서 여러분이 또 중간중간에 조금 쉬시는 타임 때 예, 이렇게 지방행정 같은 선택 과목을 조금 공부를 해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좀 빠른 속도로 들으시면은 좀 몰아 들으시면 이게 지금 일주일 분량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어떤 친구는 뭐 하루 만에도 다 들었다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좀 징검다리로서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안 들어 놓으시면은 우리가 저번 일수랑 강의가 언제였죠? 10월 달인가요? 9월 달인가 10월 달이었죠? 지방행정 일순환 강의가요. 그러면은 내년에 이제 우리가 삼순환 올해죠 벌써 한 해가 지났으니까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 올해 꼭 합격하셔서 진천으로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여러분 꼭 합격하세요. 예, 계속 할게요. 예. 그래서 올해 만약에 시험이 이제 보통은 7월, 6월, 7월인데요. 5월 말에서 6월 달쯤에 이게 지방행정 이 3순환 강의가 있죠. 거의 한 10개월 내지 그 정도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동안에 텀이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내용을 까먹고 그죠. 갑자기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1차 치기 전이야 물론 이제 피셋이 올인하는 거 맞지만은 1차 치고 나서는 2차 과목이 걱정되는 거죠. 여러분이 그래서 그거 잘 맞추셔가지고 텀이 너무 길어지지 않도록 꼭 해주시기 바라고 또 가끔씩 이 강의를 뜬금없는데요. 피셋 시험 끝나고 이수란 강의를 듣는 학생들이 가끔씩 있더라고요. 그래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이제 카톡으로 물어보면은 예, 이제 자기가 피셋 시험에 자신이 생겼다. 그래서 이제 경작 들어가기 전에 한 일주일 정도 남는 기간이 있죠. 그 기간 동안에 자기가 좀 그걸 듣고 싶다. 미리 좀 불안하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합니다. 그렇게라도 좀 빠른 속도라도 하는 학생들은 그나마 마음에 좀 안심이 되는데 상당수 학생들이 지방행정이라는 과목을요, 한 번도 듣지 않고 삼순환 때 처음 듣는 학생도 있어요. 삼순환 때 이순환, 삼순환 수업이 지방행정까지, 삼순환까지 끝나고 나면은 한 15일, 20일밖에 안 남거든요. 예, 엄청난 불안감이 다가옵니다. 경작도 해야 되죠. 행정법도 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미리미리 좀 들어놓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다시 신신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강의 들으시면서요. 혹시 궁금한 사항들은 자 동호 42 제 수업 따라오는 학생들은 아시죠? 요 카톡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고 자 그리고 또 제가 또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개인적인 상담도 그렇고요. 꼭 공부가 아니라도 좋으니까 개인적인 상담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이순환 등 학생들 중에 가끔씩 이제 선생님 지역직으로 해야 되나요? 국가직으로 할까요? 라는 질문 또는 선택 과목조차도 지방행정 들으면서도 자기가 이러이러한 스타일의 글을 좋아한다. 그래서 꼭 지방정보다는 자기는 뭐 정보 체계이 좋다, 정책학이 좋다, 또는 뭐 어떤 학생들은 뭐 조사 방법론을 듣고 싶다 등등 또 많은 내용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개인적으로 질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편하게 질문 주세요. 예, 요거 해놓으시면 되겠죠. 꼭 편하게 질문하시고 자 제가 오늘 오면서요. 딱 오는데 예, 참 마침 이 버스 앞에 가는 버스에 이게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야 이거 학생들 꼭 보여줘야 되겠다. 이게 지금 구몬학습인가 광고예요. 구몬학습 광고인데요. 보시면은 시험지는 손으로 쓰는데 공부는 왜 눈으로만 해 이렇게 적혀 있죠. 이 구몬학습이면 이거 초등학생인가요? 아니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하는 건가요? 예, 이게 저는 학생들에게 말하고 싶지 않나 싶어요. 그 주관식 학생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주관식 스타일의 공부를 하지 않고 객관식 스타일의 공부를 하지 않는가. 그게 참 습관을 바꿔야 되는데 바뀌지 않죠. 고3, 고등학교 때까지는 주로 객관식으로 하시다가 이제 대학을 와가지고 갑자기 주관식 글을 쓰는 게 되는데 이게 이 적응이 안 되는 거죠. 그 2차 과목이라는 것도 결국은 이게 주관식인데 주관식이 익숙하지 않단 말이지. 그래서 시험지는 손으로 쓰는데 공부는 왜 눈으로만 하냐? 눈으로만 하지 마세요. 손으로 하셔야 됩니다. 답안지 작성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마 이순환 등 학생들은 또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뭐냐면은 이제 입법고시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죠. 입시 준비하는 학생들은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는 거죠. 좀 더 빨리 시험이 끝나기 때문에 3순환 선택 과목까지 시간이 없죠. 그러니까 미리미리 듣기 위해서 2순환 듣는 학생들도 있고, 그다음에 또 입법고시 같은 경우에는 행정학에도 있습니다. 지방행정 문제라든가 정책학 문제가 행정학에도 나와요. 그때 미리 좀 행정학, 지방행정에서 주요한 주제들은 좀 다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입시 준비하는 학생들은 꼭 나중에 꼭 개인적으로 좀 질문 주세요. 특히 입법고시 준비해야 될 친구들은 입시도 같이 비슷 당연히 시험 치시죠. 치시고 그 국회 사무처 있죠. 국회 사무처 자료실에 들어가면은 국회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습니다. 입법 자료가 있어요. 그 입법 자료들에 최근 한 2, 3년치 얼마 되지 않습니다. 목차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걸 보면 거기서 꼭 한두 문제 걸려요. 정치학이나 행정학 또 등등 해서 기타 행정법 등 아주 풍부한 자료가 많습니다. 2, 3년치면 해도 얼마 안 됩니다. 여러분 대충 눈으로 봐도요. 눈으로 읽어도 한 1, 20분이면 다 읽을 수 있어요. 목차만 보시라는 거죠. 어떤 주제들이 이 법이 제정이 돼 가지고 지금 입법조사처에서 그죠? 이걸 조사하고 있는가? 그것들 한번 보시 바랍니다. 그러면 아주 큰 도움 됩니다. 여러분 꼭 보셔야 됩니다. 입시 준비하신 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실력이 좀 있는 친구들한테는 입법고시를 같이 공부하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실제 제 지금 답특 뜨는 친구들은요, 지금 1월 달인데도 불구하고 답특을 일반 행정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재경지 학생이 저는 많은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재경지 학생들은 조금 숫자가 적고요. 행정학을 겁을 내니까 오히려 일반 행정 학생들이 지금 오히려 많이 듣고 있어요. 참 신기한 현상이긴 한데, 그게 여러분 약간 요즘에 학생들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좀 실력이 양극화되지 않나 싶어요. 잘하는 학생들은 아주 잘하고 중간이 없어요. 그래서 참 제가 그런데 여러분 어디에다 하시는지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객관적 자기 실력을. 일단 제일 중요한 거, 시험지는 손으로 쓰는데 공부는 왜 눈으로만 하느냐. 이게 바로 객관식 공부 스타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요거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부하지 마시고 반드시 손으로 쓰는 연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종합반 학생들 그거 해주시기 바라겠어요. 자, 가져오시 바라고, 답안지를 꼭 한번 쓰시 바라고, 혹시, 좀 바빠서 못 든다 답안지 못 썼다 할지라도 조금 희사 공부하다가 2차 과목이 좀 걱정된다. 근데 이순환은 수업은 들었다 하시면은, 문제 있잖아요. 문제를 여러분이 요거 작성하셔가지고요.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파일로 작성을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또 나머지 내용들은 좀 수업 중간중간에 제가 조금 말씀을 조금 드리도록 할게요. 자, 제가 오늘 나간 자료 중에 하나가요. 이 자료가 있을 거예요. 윤석열 정부의 지방분권정책 추진 방향과 과제. 자, 이거를 꼭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행정학도 똑같아요. 행정학에서도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가 100대 국정과제 제가 작년에 삼순환 때도 많이 나눠주고 학생들 나눠주고 있는데, 거기서 대부분이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학생들이 잘 모를 뿐이지. 자, 그런 것처럼 지방행정의 경우에도 이렇게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행정이란 것은 결국은 대통령의 국정과제, 즉 대통령의 국정과제, 추진 방향과 정책의 추진 방향과 과제란 것은 결국은 행정부 전체가 추구하는, 그죠? 지향하는 방향과 과제 아니겠어요? 그러니 당연히 현 대통령의 최고 통치권자인 대통령의 추구하는 방향, 대통령이 추구하는 과제, 이거를 우리가 연구하고 이거를 행정학으로 또는 지방행정에서 어떻게 구현하느냐, 이거를 그죠? 공부하는 것이 최우선이 아닐까 싶고, 또 우리 현실적으로도 답안 작성할 때도 반영이 많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도 그렇게 지금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그 이걸 제가 1순환도 들었는데 하나 볼 텐데, 이거 뭐냐? 이게 이제 입법고시 수석했던 학생이 있었던 거죠. 이재성 학생이라고, 입법 수석했던 학생이 쓴 건 다른데, 자, 첫 문장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문재인 정부 때거든요. 국민이 주인인 정부라는 국정 목표를 내세우며, 그죠? 국민이 주인이라는 정부라는
국정 목표, 이게 국정 과제 최우선적 목표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뭐 네트워크 가버넌스니 뭐 여러 가지 이 내용이 전개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답안지 쓰실 때 행정학도 그렇고 지방행정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여기서 그럼 지금은 이제 윤석열 정부잖아요. 그럼 어떻게 쓰시면 되겠어요? 윤석열 정부는 이렇게 쓰시는 거죠. 윤석열 지방정 문제라면 어떻게 쓴다? 여기 이제 볼 텐데 윤석열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 추진 방향과 과제 나오죠. 박기관 교수님이라고 아주 유명하신 교수님이세요. 여러분은 지방정 교수님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자, 볼 거예요. 특히 여기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라고 적혀 있죠.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 여기에 가시면은 홈피가 있는데요. 이 홈피에 가셔도 좋은 자료들이 많아요. 여러분 제가 미리 추천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윤석열 정부 지방분권의 국정 철학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 요걸 이제 여기서 우리가 우리 앞으로 어떤 문제들이 출제될지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고 2024년도 지방행정의 문제로서 그다음에 또 답안을 작성하실 때 어떻게 하라? 이렇게 첫째 파트에서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로서 무엇을 제시했다. 이렇게 하면서 글을 서술해 주시면 아마 다른 학생들과의 답안지에 있어서 차별성을 가져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많은 학생들을 강의하면서 느끼는 건데 최근에 여러분 주변에 친구들 물어보시면은 행정학이나 지방행정에서 점수가 안 나온다는 얘기 많이 들으시죠? 예, 패러다임이 바뀌었어요. 바뀐 패러다임에 아직 학생들이 적응을 안 하고 있어요. 바뀐 패러다임의 변화. 자, 바뀐 패러다임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는 제가 수업 시간에 중간중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큰 것은 바로 이렇게 어떤 사안포스, 사례포스 이런 것들이 커요. 여러분이 그냥 많은 학생들은 그냥 개념, 행정법처럼 답안지를 써요. 의, 특징, 장점, 단점 이렇게 아주 정형적인 암기식 답안지를 쓰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게 써서는 안 된다. 자, 이렇게 어떤 사안을 보습한다든지 아니면은 현 정부의 큰 국정과제라는 큰 흐름 속에서 글이 전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 앞으로 계속 한번 보실 거고